트럼프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진입해 테러 단체의 시설을 파괴하고 이란을 훨씬 더 불편한 입장으로 몰아넣은 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새로운 휴전을 발표하며 중동에서 폭탄급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이번에는 헤즈볼라가 항상 이란 정권의 이스라엘에 대한 주요 무장 세력 중 하나였기 때문에 테헤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로 진격해 상징적인 지역들을 타격하고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거점들을 압박했으며 트럼프가 이란에 유리한 결과 없이 확전을 막기 위해 협상의 중심에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왜 헤즈볼라는 서둘러 휴전을 언급했을까요? 어떻게 이란의 대리 세력이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된 걸까요? 지금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연이어 공격한 후 포위를 단행했습니다. 이란의 지원과 무장을 받는 이 단체는 드론, 로켓, 그리고 레바논 남부의 거점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은 공중 공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레바논 영토로 진격해 나바티에 근처의 보포르 요새에 도달했고 군사적, 상징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레바논 남부와 이스라엘 북부 일부를 내려다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포르 요새 점령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한 뒤 그곳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움직임은 헤즈볼라가 항상 저항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지역에서 입지를 잃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단체는 여전히 공격하고 피해를 주며 힘을 과시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진입을 막지 못합니다. 높은 지대를 점령해 그 지역을 안전지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퍼뜨린 이미지는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사실은 헤즈볼라가 더 이상 영토를 잃지 않기 위해 휴전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네타냐후는 헤즈볼라가 이전의 휴전 시도 이후에도 계속 공격을 이어가자 군사작전을 확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보포르가 레바논 남부의 이스라엘 안전지대 내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 작전이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보호구역을 만들고 헤즈볼라를 국경에서 멀리 떨어뜨리며 북부 이스라엘 지역사회를 공격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줄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헤즈볼라에게 문제는 전쟁의 논리 자체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수년 동안 이 단체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맞서 레바논을 지키는 방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로 진격하는 직접적인 이유로 보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드론과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작전을 확대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진격할 때마다 레바논 정부는 자국 내에서 가장 무장한 단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휴전이 논의될 때마다 위기를 만든 쪽이 혼자서 일을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위기에 개입하면서도 과거 외교가 흔히 보여주던 나약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즈볼라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그 민병대를 피해자로 대하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을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와 동등하게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베냐민 네타냐후와 통화했고 베이루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보류했으며 중재자를 통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그는 군사적 압박이 헤즈볼라에게 두려움을 주도록 했지만 전쟁이 폭발적으로 번져 이란이 협상을 포기할 구실을 갖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레바논 남부를 압박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베이루트가 통제 불가능한 확전의 중심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테헤란을 공지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을 협상의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트럼프는 레바논을 압박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헤즈볼라가 정말로 이란의 하수라면 이란 정권은 그 단체의 모든 공격에 대해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헤즈볼라가 휴전을 받아들이면 압박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더 강하게 공격할 명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휴전 발표는 레바논 의회와 연관된 당국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헤즈볼라가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휴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린 후에 나왔습니다.
이번 휴전은 헤즈볼라의 승리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격, 베이루트에 대한 압박, 새로운 공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란이 연루된 더 큰 전쟁의 위험 이후에 탄생한 것입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은 편에서 대화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포위망이 조여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가 이란의 지역 전체를 불태울 완벽한 구실을 주지 않으면서도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는 협상입니다. 헤즈볼라는 요격하기 더 어려운 드론으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이 장비들 중 일부는 전자 교란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유도되어 이스라엘 내부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응은 물리적으로 영토를 장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쟁의 무게를 바꿉니다. 드론은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영토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로켓은 지역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지만 군사력이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레바논 남부에서의 전쟁이 바로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포르 요새는 역사적인 기억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주둔하던 시절 이 지역은 치열한 교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그곳에 다시 깃발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징은 중요합니다. 전쟁도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가 상징적인 거점을 이루면 레바논 정치에서 모집하고 위협하며 지배하는 데 사용하는 서사의 일부도 잃게 됩니다. 레바논 정부는 충돌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안전을 요구하며 헤즈볼라를 국경에서 멀리 떨어뜨리길 원합니다. 반면에 헤즈볼라는 국가와 병존하는 세력처럼 행동하며 국민이 결정하지 않은 전쟁으로 레바논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열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틈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휴전 제안은 헤즈볼라를 압박에서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 제안은 헤즈볼라가 공개적으로 공격 중단을 약속하도록 강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부에서 진지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보장을 요구하는 동안 이란은 그 위험을 이해했습니다. 테헤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계속 공격을 한다면 워싱턴과의 접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위협은 이란의 의존성을 드러냅니다. 이란 정권은 헤즈볼라를 레바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헤즈볼라가 공격을 당하면 이란이 반응합니다. 헤즈볼라가 휴전을 요청하면 이란은 계산합니다.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제지할 때 테헤란은 자신들이 예측 가능한 대통령, 외교적 함정에 빠질 준비가 된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움직임은 또한 트럼프가 헤즈볼라의 주요 테러 조직 구조가 파괴된 후 휴전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전은 압박 전에 온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왔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진격하여 진지를 공격하고 전략적 지역을 점령했으며 그 단체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헤즈볼라는 멈출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 후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해 이 후퇴를 공개적인 메시지로 바꿨습니다. 사실의 순서가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조건을 내건 것은 헤즈볼라가 아니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아직 구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얻을 수 있는 것을 추구했고 내부의 더 큰 공세 요구와 트럼프의 발언 사이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결정의 진정한 무게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이 지역을 조직하는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소리 지르며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공격의 한계, 협상의 분위기, 그리고 사격을 멈추라고 발표할 시점을 결정할 때 나타납니다. 이번 위기는 또한 중동에서 더 큰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들이 국가 안에 국가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티는 홍해의 항로를 위협하면서 예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친이란 민병대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국 기지와 지역 동맹국들을 상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논리는 항상 비슷합니다. 테헤란은 무장 세력을 이용해 적들을 약화시킬 수 있을 때 직접적인 충돌을 피합니다. 이란의 아들은 영토를 잃거나 주도권을 잃거나 워싱턴이 조정한 휴전을 받아들이는 선택지 사이에 갇혔습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글로벌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